모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못 주면 그냥 모근을 툭 때려서 모근이 아야 이렇게 하고 다시 멀쩡한 거죠. 그러면 파괴가 안 돼요. 10번을 하고 20번 하고 30번을 해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레이저 제모를 하면 실제로는 털이 없어집니다. 좋은 장비만 쓴다면요.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진짜 장비는 다 써봤는데 젠틀맥스 프로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걸로 했을 때 지금까지 효과 못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모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타이트닝 효과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티타늄 리프팅의 장비가 실제로는 제모 장비인 거 아셨어요? 티타늄 리프팅에 사용되는 레이저가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 제모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모는 털이 뽑히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는 타이트닝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는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는 성현철.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오늘은 제모를 알려드릴게요. 아니 원장님,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털도 사실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원장님 제모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제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굴이나 몸에 털이 많이 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원장님이 다른 부분은 뭐 전문적이고 이런 거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제모는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드라마 보시면 바야바라고 아십니까? 바야바 이렇게 털이 많은 저희 와이프가 털이 많습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사모님의 제모를 원장님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 만나서 사귄 게 2003년부터니까 22년 전입니다. 그때는 또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창 피부과에서 제모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겨드랑이 제모, 그 다음에 팔다리 제모는 다 했죠. 어떤 방식으로 제모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레이저 장비가 막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루메니스사의 뭐 라이트 시어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이제 제모를 했죠. 제모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다 한 번씩 경험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장비가 안 좋았을 때도 제모를 성공적으로 잘 하셨는데 요즘에 장비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훨씬 더 성공률이 올라간 건가요? 그럼요. 옛날에 비하면 제모 장비가 훨씬 좋아졌죠. 제모 장비가 레이저를 좀 많이 타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레이저가 출력이 잘 나오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제모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술보다 장비가 중요한 게 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는 장비빨이다. 제모는 장비빨. 피부과 의사 20년 하면서 제 손을 거쳐간 털들이 아마 트럭으로 몇 대분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털이 잘 빠지는지 어떻게 쏴야 효과가 확실한지 딱 보면 압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한번 다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레이저 제모 받으면은 진짜 평생 털이 안 나나요? 영구 제모라는 것은 우리가 모근이 완전히 파괴돼야 되는데 모근을 파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저를 쐈어요. 그러면 레이저는 모근에 있는 검은색에 반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데 새치가 있는 사람의 흰색 머리카락은 제모가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 지금 남아있는 검은색 머리카락 그것만 없어지나요? 네. 왜냐하면 제모 레이저의 레이저 파장 자체가 그 검은색 모근에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모근 주변이 피지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파괴를 해도 재생이 잘 되는 편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가 단 한 번의 시술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제모를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시술 효과를 누적시키면 어느 순간이 되면 털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영구 제모라고 하죠. 하지만 영구 제모까지 가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모를 할 때 영구 제모까지 목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너무 지쳐요. 그래서 제가 제모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딱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제모를 하시면 털의 밀도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털의 자라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천천히 자라죠. 그리고 털이 가늘어집니다. 자, 이거 세 개만 한다 해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제모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빡빡하게 자라고 너무 굵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특히 남자분들 아침에 면도를 하고 나왔지만 오후만 되면 여기가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 거죠. 자, 또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날면도기를 쓰거든요. 면도기의 그 날이 피부를 약간씩 깎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모낭염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피부가 조금씩 계속 상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 손상 때문에 모낭염이 생기고 또 그 손상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이 부분의 피부가 약해지는 거죠. 그 악순환이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면도를 안 하게 해드리는 게 사실은 그분들의 피부를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제모는 미용이 아니고 치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일부러 오늘 컨텐츠를 찍으려고 아침에 면도를 안 하고 왔어요. 제 컨디션 정도면은 제모를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문 PD가 뭐 이렇게 약간 조지 클루니처럼 이렇게 멋있게 구레나루 끼고 할 수도 있지. 본인이 그런 스타일 좋아하고 잘하게 한다면 오케이인데 본인이 그게 싫어. 그래서 난 면도를 해야 되겠어. 하루 정도 안 했는데 저 정도 생기면 맨날 하는 거죠. 면도라는 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리고 하면서 아프고 따갑고 제모도 고통이지만 사실 매일매일 하는 그 면도도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큰 마음 먹고 제모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또 걱정하시는 게 있어. 그 약간 쥐 파먹은 것처럼 듬성듬성 자라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치료 중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모를 할 때 좀 많이 빠지는 데가 있고 덜 빠지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럼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그걸 제모를 해서 골고루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10번이나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정말 없다, 너무 화가 난다 라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모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못 주면 그냥 모근을 툭 때려서 모근이 아야 이렇게 하고 다시 멀쩡한 거죠. 아야 그리고 다시 멀쩡해지고 그러면 파괴가 안 돼요. 10번을 하고 20번 하고 30번을 해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모근의 데미지가 누적시킬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줬을 때 제모가 되는 거지, 내가 제모를 받는데 안 아프네, 제모가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뭐 했는데 모당엽도 안 생겨, 근데 효과도 없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돈만 낭비하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 에너지를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앞서서 장비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냥 또 장비빨은 아니네요. 그렇죠.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거로 에너지를 잘 조절하고 이제 파장대라든지 펄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저가 나오는 뭐 길이라든지 요걸 잘 조절해야 되고, 하면서도 좀 주의해서 너무 이제 오버랩이라 그래요. 땅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또 했던 자리 또 해버리면 그 했던 자리는 2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모근은 너무 많은 열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여자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남자분들의 수염 제모가 진짜 여기가 지금 문피드도 그렇지만 여기가 밀도가 다리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아마 모든 병원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번에 와서 아 지난번에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번에 에너지를 높이죠. 그런 식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간의 반응이 모낭염이에요. 제모라는 게 모근에 열을 줘서 모근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좀 약해지잖아요. 아무래도 면역력도 떨어지고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피부 속에 있는 상재균이라는 균도 있어요. 피부가 약해졌네, 여기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죠. 그게 모낭염이에요. 레이저 제모를 하고 난 뒤에 모낭염을 막아줄 수 있게 예방적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낭염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부당한 모낭염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낭염이 아예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죠. 그 대신 그러면 횟수가 늘어납니다. 5번 할 걸 10번 해야 되고 10번 할 걸 20번 해야 돼요. 자, 그걸 줄이려고 하면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왜 10번 받아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도 제가 진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도 제모 레이저 이런 시술 많이 해주시나요? 제모가 사실 되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모는 제모만 하는 병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모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모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병원을 가도 뭐 소아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제모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병원은 확실히 차이가 있나요? 제모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일단은 마취도 열심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모 장비가 좋아야 돼요. 또 그런 병원에서는 포스트 케어, 그래서 시술 후에 차갑게 쿨링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처방한다든지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더 전문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제모는 제모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이 레이저 제모 전문 병원 이런 걸 뭐 검색을 해보실 건데, 그렇게 가도 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잖아요. 돈을 안 버리고 효과를 보는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제모할 때 돈을 안 버리는 방법 첫 번째는 병원 예약 전에 어떤 장비를 쓰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제모는 장비빨이 8R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젠틀맥스 프로나 아포지 같은 하이엔드 장비를 선호합니다. 그걸 왜 선호하시는 거예요? 젤을 발라서 러빙하는 방식은 하다 보면 털이 그 젤에 막 묻어서 나옵니다.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도 위생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젠틀맥스나 아포지는 공중에서 타격하는 방식이라서 위생적이고 편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아포지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젠틀맥스를 받아봤더니 요건 또 효과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젠틀맥스랑 아포지 둘 다 비슷한 파장에 비슷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신상 아포지냐 신상 젠틀맥스냐 연식에 따라서도 출력이 조금은 차이 날 거예요. 제모할 때 돈 안 버리는 방법 두 번째는 너무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마세요. 횟수를 늘리려고 일부러 에너지를 낮게 쏘는 병원들이 간혹 있거든요. 데미지를 주면 데미지가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 데미지가 누적되지 않는 데미지를 아무리 저분들 그냥 시간 버리고 아프기만 하고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싸게 하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제모할 때 돈 안 버리는 방법 세 번째는 의사의 컨트롤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아예 없어요. 너무 강하게 하면 화상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해본 분이 그 감이 있을 겁니다. 경험 많은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최소 5번은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아프다고 6개월 뒤에 오면 숨어있던 털들이 다시 자라나서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모근은 주변에 있는 피부 부속기에 줄기세포들이 많아서 재생하는 능력이 엄청 좋아요. 내가 실컷 때려서 데미지를 입혔는데 6개월 동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간격으로 꾸준히 치료받는 게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근데 제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받고 나면 굉장히 건조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레이저 제모가 혹시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고 그러진 않나요? 레이저가 이제 열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상당히 되는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건조하고 따끔따끔 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보습입니다. 시술 직후에는 차가운 수분 크림, 알로에 겔로 진정시켜 주시고, 피부가 건조하면 레이저 반응도도 떨어지니까 평소에 보습제를 루틴처럼 잘 발라줘야 됩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모낭염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예민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 침착이 너무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레이저 제모를 하면 이 피부까지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가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술이 있죠. 그 시술 실제로는 제모 레이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되게 신기해해요. 이 제모 레이저인데 한국에서는 리프팅으로 쓰네? 제모는 모근을 파괴해야 되니까 강한 출력을 내야 돼요. 그리고 모근이 깊이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파장을 써요. 골고루 위층 아래층까지 골고루 익혀주죠. 그러니까 리프팅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제모를 하면 털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제모를 통해서 피부가 좀 타이트닝 되고 모공이 좁아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오히려 레이저 제모를 잘 받으면 털도 빠지면서 이 피부도 좀 더 탄력이 있어질 수 있겠네요. 제모를 할 때 레이저와 타이트닝, 리프팅 할 때 있는 레이저는 출력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제모를 할 때는 강한 에너지를 짧게 주는 거고, 우리가 리프팅으로 쓸 때는 약한 에너지를 시간을 길게 주거든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두 가지의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레이저 제모를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 시술 하시다 보면은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모할 때 통증은 크게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털의 밀도와 굵기예요. 털이 빽빽하고 굵을수록 레이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훨씬 뜨겁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화상이나 모낭염의 위험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아파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색입니다. 제모 레이저는 검은색에 반응하잖아요. 그럼 피부가 까맣게 태닝된 분, 피부가 어두운 분들은 피부 자체가 에너지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통증도 크고 화상 위험도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컨디션입니다. 전날 잠을 못 잤거나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느끼기도 하죠. 그럼 이거 레이저 제모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취 연고를 충분히 바른다. 두 번째로는 시술하면서 충분히 쿨링을 잘 해준다. 그리고 약하게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는 줄이고 효과는 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2배로 걸리죠. 피부는 성현철.
오늘 원장님하고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레이저 제모 부작용도 있고 아프다고 걱정인 분들 엄청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매일 아침 면도기 칼날에 피부 장벽 깎아내고 만성적인 모낭염과 그로 인해 생기는 색소 침착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레이저 제모가 내 피부를 위한 가장 정직한 치료이자 투자입니다. 왁싱이나 면도 같은 임시 방편으로 피부를 계속 괴롭히지 마세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봐온 제가 확신하건대 레이저 제모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가장 극적으로 높여주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너무 비싼 곳, 멀리 있는 곳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포지나 젠틀맥스 같은 검증된 장비를 갖춘 가까운 병원에서 딱 5번만 제대로 시작해보세요. 아침마다 겪던 번거로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몰라보게 깨끗해진 피부를 보며 왜 이제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더 상쾌하고 당당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수염이나 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사모님한테 제모 하실 때 너무 아파하시지 않았던가요? 아파했죠. 아파했고 모낭염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경험이 없었고 모낭염은 어느 정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면 그냥 아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쓰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 한 대 때리고 싶다. 실제 사모님 한 대 때리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다리라서 발로 찰 수는 있지만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